치과 치료가 병원 중에 가기 좀 싫은 그런 곳이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동네가 군부대가 있어요. 군의관 진료를 받고 오거나 아니면 군의관이 보낸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군의관이 사실 군생활 하는 거 있는 거니까 본인들도 다 군생활 할 때 열과 성의를, 물론 대한민국 국군 장병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군대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군의관 분들은 다 전문의를 따시고 수련을 받고 가신 분들이라 그렇게 못 믿을 건 아니다. 군의관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군의관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라는 걸 했는데, 의사의 군생활, 치과의사의 군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회마다 엄마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마마보이 같긴 한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까지도 공보회가 뭔지 정확하게 공중보건의사의 약자를 공보회라고 합니다. 이왕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꺼낸 김에 의사의 군생활이란 어떤 걸까?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고 정말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특히나 더 그런 게, 의사들은 군 생활을 3년 넘게 한답니다. 교육기간도 포함하면 총 한 거의 3년 4개월을 있습니다. 1년 6개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예과나 본과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일반 육군으로 가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휴대폰도 풀렸지, 월급도 엄청 많아졌지, 이러니까 군 생활을 의사로서 하는 메리트가 되게 떨어졌다. 차라리 거의 2년 가까이 빨리 나오는 거를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저도 지금 같은 군 생활이면 아마 가지 않았을까. 여튼 공보위, 군의관 이런 건 또 어떻게 갈리는 것이며, 안 궁금하시겠지만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섬에서 또 군 생활을 하고 육지에서도 하고 이동을 하면서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저는 또 코로나를 관통하는, 섬에서 육지로 올라갈랑 말랑 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되자 제가 완도라는 데 있었는데, 완도가 총 9개인가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거든요. 완도로 갈 수 있는 연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봉쇄했습니다. 202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도를 입출입을 하려면 완도 타는 거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어서 위대하신 완도 군수님께서 완도군 전면 봉쇄 이래가지고 완도 연륙교 입장을 하려면은 출입 심사를 받아야 됐어요. 여권은 없어도 되지만 완도 군민이 아니면 입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도 내에서도 또 배를 한 번 더 타야 되는 청산도라는 데 있었는데, 청산도 면장님도 우리는 완도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그래서 청산도 들어온 배에는 청산도민 그만 탈 수 있었어요. 도민이 아닌 사람은 못 탔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는 청정 지역이 꽤 오래 갔어요. 그때 전국이 다 감염됐을 때 저희도 못 나갔죠, 밖으로.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저희 분노에 찬 군생활을 들어보시면 재밌을 텐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럼 완도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 아주 나이스한 질문을 제가 왜 완도를 갔을까? 저는 고향이 경남 창원이고 쭉 20살 때부터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하프 서울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리언이요? 예, 서울 피 반, 경상도 피 반. 아무 적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것도 없는 전라도를 왜 갔을까?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가게 돼. 이 의사들의 군 생활을 스타트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셨던 일반 병 생활들이랑은 시작부터가 되게 달라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졸업할 때쯤 국시를 막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영장 같은 게 날라와요. 국시를 치고 합격을 못하면 공보이나 군의관을 못 가죠. 합격을 했다, 의사가 됐다 이러면은 당해 연도에 의사가 된 애들 중에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인 친구들한테는 모두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은 결정을 해요. 저는 수련 받을 건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 안 받고 그냥 졸업하고 의사가 될래요, 취직을 할래요, 이런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수련을 받겠다 이러면은 군대를 그 기간만큼 더 밀어줍니다. 국시가 끝나고 의사 면허를 따게 되면 그때는 일반 의사, 수련을 받으면 전문 의사가 되는 건데, 수련 받는 쪽, 안 받는 쪽. 안 받는 쪽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에 가기로 했다, 공중보건의가 되겠다 이러면은 사주였나 훈련을 받아요. 그러고 나오면은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공중보건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예요. 모두가 다 호텔에 모입니다. 당해년도에 수련을 안 받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렇게까지 거기서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진짜로 제비를 다 뽑는 게 아니라 OMR 카드가 있어요. 지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부터 해서 경상남북도, 뭐 충청남북도 이렇게 해서 모든 도를 뽑아요. 거기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OMR 카드에 적어가지고 냅니다. 훈련소를 갔다 왔으니까 훈련소 동지들이랑, 왜 훈련소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끝난 한두 달 정도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동기들이랑 만나서 놀면서 어디 갈 거냐 계속 얘기해요. 나는 경기도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집 근처로 갈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 근교가 제일 핫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까운 데가 강원도, 그리고 최하위권이 전라남도예요. 지역 비하가 전혀 아닙니다. 왜 전라남도가 최하위권이냐? 전라남도에는 정말 무수히 섬이 많습니다. 그 섬
섬들 하나하나마다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되게 싫기 때문에 다들 섬을 기피하니까 보통 전라남도는 경쟁률이 0.1대 1 이런 식입니다. 거의 쓰면은 붙는. 그래서 일지망권으로 전라도를 쓰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경상북도 정도가 경쟁률이 1.1에서 1.5대 1 이렇게 해서 쓰면은 거의 되는 티오고, 경상남도도 거의 1 미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 유전자가 좀 있어요. 이 뽑기운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로 안 좋아요. 복권을 뽑아도 500원 이상 돼본 적이 없고, 그런 소소한 재수가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경기도 쓰면 무조건 안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저는 이제 고향이 경남이니까 일지망을 경상북도를 가야겠다. 딱 중간 경상북도를 썼습니다. 쓰고 나면은 경쟁률이 대충 나옵니다. 경북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38명을 뽑았는데 40명 지원을 했더라고요. 나이스죠. 1.0 몇 대 1의 경쟁률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정말 일 처리가 느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필요로 할 때는 정말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 OMR 카드를 적고 그 다음날 내가 발령받은 지역이 뜨고 그 다음날인가까지 거기를 가야 됩니다. 너무 빡세. 빡세죠. 개빡세죠. 호텔에 있었는데 다음 날은 어딘가로 가야 되는. 왜? 아침 일찍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가야 돼서 경북은 2명만 떨어지는구나. 개꿀이다. 나는 경북 됐다. 나는 일지망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경북을 쓴 친구들이 3명인가 더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주말에 같이 놀고 하자.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받은 문자, 누구누구님 경북도청으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거니 하고 딱 열었는데, 저는 딱 첫 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다음날 9시까지 오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경북에 왜 있지? 이랬는데 보니까 주소가 전라남도 무안군이더라고요. 나 왜 경북 아니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2명이 되셨네. 네, 그 2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다음 썰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그 2명 중에 1명을 제가 찾아냅니다. 우리들이 상봉을 합니다. 경북 떨어진 놈 2명. 여튼 그렇게 되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다음날 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전라남도 무안군에 도착을 하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거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되게 후끈후끈합니다. 다들 분노에 차서 내려오거든요. 전라남도 담당 주무관님이 와서 소개를 할 때도 매년 그런 걸 겪어오시니까, 일단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뽑기운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섬생활도 해보시고 하시면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또 제비뽑기를 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배랑 섬이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광주는 도시니까. 섬이랑 배랑은 1년 생활하면은 티켓을 줍니다. 도관 이동권. 우리말로는 점프라고 합니다. 근데 점프도 순위가 있어요. 가나 다라로 나눕니다. 왜냐면은 정말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게, 전라남도 섬이라도 육지에서 배로 50분짜리의 섬이 있고 1시간 단위로 배가 뜨는 섬 vs 흑산도 이런 데 들어보셨죠? 배가 하루에 2대 뜹니다. 근데 그마저도 결항률 50%.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흑산도 이런 데는 가군이 됩니다. 2년 차가 되면 점프를 뛸 수 있는 티켓을 받는 애들이 한 40-50명 이렇게 돼요. 거기서도 가나 다라군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각 보건지소마다 빡셈의 정도가 다릅니다. 카드도 없는데 최악인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때는 신안군이 섬이었어요. 완전 섬이었는데 이게 대교가 뚫립니다. 천사대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몇몇 섬들이 16교로 바뀝니다. 16교는 670여 티켓이 안 나옵니다. 다리 하나 뚫렸는데 오히려 이동 시간도 더 길어요. 막 7시간, 8시간 되는데, 천사대교를 저희는 천사의 타르스 땅아마대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섬으로 가는 게 낫지. 이왕 1년만 하면 올라오니까. 근데 애매한 16교에 걸리면 3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데가 완도군에 있는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완도군청 근처에 있어서 멀기는 디립다 먼데 이동권은 없는 지옥 같은 거. 근데 거기서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도대표로 나가서 대표가 되면 그 대표는 뭐가 잘난 순위 아닙니다. 불쌍한 순위예요. 해마다 배출하는 곳이 전라남도 대표회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 보건의료원이랑 곡성이 또 KTX도 없는데 애매한 육지거든요. 이 둘이 맨날 해마다 붙어요. 저희 때 출마했던 도대표가 선언문 같은 걸 쓰잖아요. 위에가 이렇게 돼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현재 저는 결혼을 한 상태로서 와이프가 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경기도 과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한 분은 또 저는 몸이 많이 약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 유세를 하러 오는데 막 콜록콜록 하면서 와요. 자기 아이 사진 보여 막 보여주고. 어찌됐건 육지를 갈 수 있으니까,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군생활 시작하는데 여기가 엄청나죠. 아직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모여요. 아직도
여러분 완도군 보건의료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두 시간 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막 강연하고 도대표가 와가지고 또 강연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전년도 선배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꿀 빠는 데를 찾으려고, 꿀보직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막 찾고 있어요. 3시간이 지나면 어디를 갈지 대충 임각을 세웁니다. 전라남도에 온 친구들은 두 가지 상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아니 두 가지예요. 광주나 나주 이런 데 붙어서 도관 이동은 못하지만 KTX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도시에서 그냥 3년을 쭉 지낼 것인지, 아니면은 섬생활 1년 하고 점프를 가서 인근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아까 얘기 들었던 최악의 경우는 다들 배제를 합니다. 곡성으로 간다든지 신안군 다리 있는 섬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레알로 제비뽑기예요. 순서대로 쭉 줄 서가지고 뽑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저는 딱 중간인가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자기 가고 싶은 데를 쫙 써요. 그 확정이에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전라남도면은 광역시가 있고 군이 있잖아요. 시군 관계자들이 또 옵니다, 뒤에. 그래서 홍보를 해요, 막 이렇게. 완도가 기억이 나는데, 청정수역 장보고의 도시 완도 이래가지고 주무관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또 눈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완도군 예시를 들면은, 그때 우리가 7자리가 났는데 그 중에 5자리인가가 섬이었고 나머지 2자리가 완도군 보건의료원이에요. 이게 뭐 비하는 아닙니다만은,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전국에서 한 손가락 안에 뽑히는 악지입니다. 악지. 그래서 완도군을 쓸 때 애들이 겁이 나는 거죠. 거기서 제비뽑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미 전라도에 떨어졌는데 완도군까지 떨어진 거면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서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3번을 딱 뽑았는데, 이렇게 차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선택지를 몇 개를 적어놨죠. 근데 저는 무조건 점프를 뛰어야겠다. 1년 섬생활하고 점프 뛰어가지고 경기도 인근으로 갈 거야. 저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저는 완도군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다 됐죠. 그 아까 플랜카드 들고 계셨던 분들이 그때 역할을 합니다. 완도군 일로 오세요. 완도군길 다 모입니다. 또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완도군 내에서 독일 보건지소가 있고 뭐 노화 보건지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뽑기를 가지고 오셔요.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번호에 적힌 대로 이제 골라지는 거예요. 번호가 7번인데 7번이 완도군 보건의료원인데, 그럼 나는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되는 거예요. 완도군에 배정받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를 책임지는 주사님인 거예요. 정일성이었나? 하여튼 이름이 아직 생각나는데 잘 지내시나요? 하여튼 그 주사님이, 자 이제 여러분 뽑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뽑기를 하는 건데, 그때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친한 형이랑 완도군에 같이 딱 된 거예요. 그 형이랑 막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제가 흡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랑 둘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면서 대책회의를 해보자. 우리 둘 다 섬으로 갈 수 있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보자고 담배를 피고 왔는데, 이미 다 뽑기 끝나있고 2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담배 피러 간 사이에 해버린 거예요. 진짜 치사하게. 근데 2개가 딱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화롭게 담배 피고 있던 그 형이 갑자기 눈이 돌더니 막 먼저 뽑딱 뽑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안의 복목에서 조졌다, 아씨 막 이랬는데, 그 형이 되게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되게 젠틀한 거였는데, 딱 펴고 완도군 보건의료원을 보고 저를 딱 보더니 아이씨 그 남은 걸 딱 가져서 이렇게 딱 꽁쳤어요. 왜냐면 그 형이 갑자기 딱 통에 넣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딱 여니까 남은 한 자리가 청산면 보건지소라는 데인데, 저는 그렇게 돼서 청산도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완도군 보건의료원으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야 되는 일정을 맞이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청산도가 됐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 모이셨을 때 그 형하고 같이 가셨겠네요. 그 형이랑은 그 뒤로부터 서로가 말이 없어졌죠. 괜히 담배를 피고 와가지고 그 형이 결국 완도군 보건의료원에 가서 도대표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때 투표를 해주죠. 그렇게 됩니다. 완벽한 서사 완벽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 선택이 끝난다. 그게 한 이틀 내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정을 다 받잖아요. 무안군청, 전라남도청, 거기서 지명받은 군이나 시청으로, 그러니까 저는 완도군 보건의료원으로 9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9시까지 자기가 해당하는 또 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도청에서 끝나고 나오면 한 2-3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뿔풀이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멀리 가는 차들은 2-3시가 되면은 차가 다 끊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버스가 있을 줄 알고 완도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저녁쯤 되면은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또 그때 저랑 엄청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무안군에서 건설직인데 무안군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막 엄청 웃으면서, 왜냐면 건설회사도 3년마다 뺑뺑이를 돌거든요. 그 건설이 다 되면 또 떠나고 하는데, 그 친구도 여러 입지 중에 떨어져가지고 무안군에 한 2달 먼저 왔어요.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엄청 놀렸거든요. 너 거기서 말투부터 고쳐라고. 그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저랑 저녁을 먹으려고 왔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가자, 나 이제 내려가야지 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찾아보니까 버스가 하루에 2대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완도 가는 게. 그때 뒷박
하고 친구도 뒷박하면서 그럼 내가 태워줘야지 이러고 택시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때 화가 났던 게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갈 수가 없어요. 뭐 걸어서 가라는 건지 다행히 저는 친구가 데려다 줘가지고 근데 만약에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냐? 탈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때 진짜 화가 났었어요. 보니까 정보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걸 알고 애초에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바로 차 타고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다들 이미 그 근처에 가 있었던 거죠. 저 빼고는. 그 뒤에 또 여러분 원피스를 보셨나요? 해적선을 타고 출항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튼 혹시나 얘기가 재밌고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또 입산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어찌됐건 공보의 의사들의 졸업 후 군 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지역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마을을 이사시면 신민아 같은 여성분하고도 상상을 했죠. 섬에 있는 섬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두세 달인가 열심히 동네 천주교 성당인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고 초등학교도 돌아보고 했는데 평균 나이가 거의 막 60, 70세.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제가 틴더라는 어플을 깔게 됩니다. 근처에 젊은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도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마을 군인 의사가 얼마나 망가지는가.